해야 될 것 같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가 네.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리고 실제로 어제 두 차례 이어진 토론을 볼 때 이 끝을 알 수 없는 분위기로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친 걸음이고 네. 지금 이른바 친윤계 쪽은 한동훈 당대표 되면 우린 다 죽는다. 뭐 거의 그 분위기가 아니면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당내 선거에서. 근데 댓글팀 저는 딴 때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비대위원장으로 온 다음에 뭐 본인도 정치 욕심도 있으니까 왔을 거고 또 댓글팀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걸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네. 장해찬 의원이. 더군다나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에 대한 홍보 내지는 장관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보면 한 비례대표 10번 정도 받아서 뭐 지방에 선거 지원도 하고 이런 게 적절하다. 그런 쪽으로 좀 밀어달라 분위기를 라는 게 작년 11월 6일 날 나온 텔레그램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장해찬 전 최고가 받았다는. 그 작년 11월 6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에요. 왜냐면 12월 말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갔으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딴 것도 아니고 자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배지 달면서 전국 지원하는 그게 비대위원장이 될지 선대위원장이 될지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네. 그거를 댓글팀을 통해서 만약에 공모하에 서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내용으로 홍보하도록 돌렸다? 이거는 당장 법 위반이 우르르 쏟아져요. 일단 예.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금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예.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만약에 그 댓글팀을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급여를 주는 예. 어느 정도 대가를 주는 거로 운영을 했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또 그렇죠. 거두될 수가 있고 다 굵직굵직한 혐의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딴 사람도 아니고 당내 선거에서 같은 팀이었던 그때는 같은 팀이었으니까 알았지. 그렇죠. 누가 알아요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예. 그 사람이 던졌다는 건 이건 네. 죽자. 네. 너 나하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덤볐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수사해봐야 돼요. 수사해야 딴 건 다 뭐 그렇다고 치고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시절에 이거를 운영했다고 하면 이건 중범죄죠. 사실은. 중범죄나. 예. 근데 장해찬 씨는 왜 이걸 폭로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9월 달 넘어 10월 달쯤 9월엔 정기국회라 안 되고 10월쯤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간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후보 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저격수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참 슬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쩌다 저런 수준까지 되는지 남의당이지만 네. 참 전 개인적으로 서글퍼요. 네. 이게 지금 저렇게 야당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야당 될 준비. 아니 근데 진짜 제가 탄핵을 막을 수 있겠냐. 탄핵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어제 토론에서도 나경원 후보는 그러고 뭐 실제로 민주당의 특검 막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진짜 세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탄핵 공포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래 최혜병 문제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회의 중에 격노하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머리 좋은 기획자들은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봤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회의 중에 격노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실제로 말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권력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진 눈치 없는 정보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앞에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특검이 되면 그게 거덜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특검 반대, 특검 이코로 탄핵 이런 식의 어떤 상상력들이 있는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여당 내에서 많이 확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여당은 어떤 자리든 대통령 탄핵은 금지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입 밖에 예. 꺼낼 수 없는 단어죠. 예. 네. 이게 뭐 저기 야당 쪽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할 때 그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저기 뭐 할 때 특검이 탄핵인데 그런 거에 찬성하냐고 자기 의견으로 탄핵 얘기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 이거는 저기 이제 저 야당들 준비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게 어떻게 그걸 입에 올립니까? 그것도 하루도 번이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 이게 이제 뭐 토론이 앞으로도 한 3번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이게 심도 깊은 탄핵 얘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우리 국가의 어떤 국가적 또 정치적 메인 이슈로 만드는데 자기들도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은 원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는 적절하게 마사지를 해서 하는 거고 돌려치기로 하는 거지. 뭐 저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이걸 갖다가 뭐 야당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정아. 근데 사실관계를 잘 알면 알수록 네. 그 위험성을 더 실감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여기서 요 단계만 넘어가도 당장 위험해진다라는 네. 걸 아는 거고 그야말로 그전 같으면 입 밖에 여권 인사에서는 꺼낼 수 없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회자되는 것은 그게 바로 저 모퉁이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그야말로 저 코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코앞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와 얼마나 있는 심각한 거다.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이거 다 정쟁이고 정치 공세겠고 하지만은 저번 입법 청문회 효과는 이거예요. 그동안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말든 그 청문회 이후에 눈으로 뭘 보니까 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느낌. 이것이 현실 감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청문회 효과입니다. 네. 거기서 뭐 밝혀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런 느낌은 강한 거예요. 지금 저 사태가 보통 사태입니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여당 전당대회는 자기들이 탄핵 논쟁을 하고 있다는 네. 게. 예. 이게 심각한 사태지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미 망했어. 이미 망했어요. 저기 뭐냐 이제 회생될 기미가 안 보여. 내가 보기엔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소호흡기. 참 이건 이제 정말 가설인데 네. 만약 지금 이종호 씨가 최근에 등장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영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그래서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주 정권의 핵심부만 알 수 있는 남의 나라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의 어느 업체가 가장 먼저 참여하게 될지 그 공식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 하필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의 긴밀한 뉴스에 미리 접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일을 아예 몰아가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만약에 예. 크네.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돼요? 크네. 탄핵이죠. 탄핵이죠. 이건 큰 탄핵 사유가 그러니까 되는 공수처건 뭐건 간에 뭐라도 동원해서 지금 다 막는 분이 예.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기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제보하러 들어갔는데 이종호 담당 변호인이 검사로 떡하니 앉아 있으면 이걸 제보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에서 물론 이제 회피 사유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그 검사 말고 다른 검사가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 예. 참 걱정입니다.